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34억까지 벌었다가 다 잃은 과정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2017년 3월에 비트코인이 144만 원일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우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는 2010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 막 페라리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그러고 싶은데 막상 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월급으로는 절대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결국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 중에서 대학생이었던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했고, 그때부터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책들도 읽고 네이버 주식 카페 가입해서 자칭 고수라는 분들의 글도 읽어보고 혼자 HTS 켜서 종목 차트 분석해보고 그랬죠. 그런데 초보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듯이 저도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시드만 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시드가 작아서다.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 실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투자금부터 늘릴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러다 문득 고3 담임 선생님이 대학교 근처로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ROTC 학군단을 추천하는 거예요. ROTC는 대학교 전역 후에 장교로 군 생활을 하는 제도인데 대학교 3, 4학년 때 머리를 짧게 밀고 단복을 입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죠.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구렛나루 밀고 머리 짧게 하고 다녔는데 또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라고? 절대 빡빡이로 캠퍼스 낭만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응, 안 가? 근데 갑자기 월급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투자금 마련하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어차피 군대 가는 거 이왕이면 장교로 가면 돈이라도 벌 수 있네? 와, 이거 개꿀이네 하면서 바로 학군단에 지원하게 된 거죠. 지금은 병사 월급도 높아졌고 핸드폰 사용도 가능하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병사 월급은 약 15만 원이었고 핸드폰 소지가 불가했거든요. 그런데 소위 월급은 150만 원에다 핸드폰 사용도 가능하니 어차피 군 생활 할 거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하자. 그리고 폰으로 주식 매매해야지 하고 장교를 지원한 거죠. 그냥 미친놈이죠. 주식해서 돈 벌려고 장교를 지원했어요. 전역할 때쯤 보니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2천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나름 전업 투자하겠다고 전역하자마자 모아놓은 돈으로 매일 아침 HTS 켜놓고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벌 때는 야금야금 버는데 잃을 때는 크게 한 방에 잃는 거예요. 초보라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별 이상한 종목에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시드를 복리로 불리기 위해 몰빵 매매만 했던 거죠. 여러분, 복리의 마법 아시죠? 진짜 마법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시드가 순식간에 복리로 사라지더라고요. 2천만 원이었던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싶었죠. 그런데 마침 제가 자주 눈팅하던 네이버 주식 카페에서 어떤 분이 비트코인을 사라고 추천하시는 거예요. 우선 그분이 나름 주식 업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던 상태라 그냥 비트코인 무지성 묻지마 매수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지금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사본 거죠. 근데 빗썸에서 신용 거래가 가능했어요. 레버리지를 써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죠. 이때도 그냥 뭐 가자 하면서 풀매수합니다. 왠지 기회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00만 원이 600만 원 넘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코인원 거래소 채팅방이 꽤 활발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 떠드는 거 눈팅하던 도중에 어떤 분이 코인 정보 공유방이라면서 카톡방 링크를 뿌리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런 코인 관련 오픈 채팅방이 흔하지만 그때는 꽤 생소해서 한번 들어가 봤죠. 우선 이때가 2017년 5월 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코인 불장 시작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시기였어요. 아무튼 코인 불모지였던 그때 당시 카톡방에서는 다들 이미 코인이 꿀통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해외 거래소를 알게 됐죠. 비트렉스, 폴로닉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시절엔 진짜 차트 몰라도 그냥 양봉 뜨고 떡상 시작하는 거 그대로 원숭이 마냥 고점 매수해도 내일이면 저의 매수 평단이 저점이 되는 그런 환상의 네버랜드였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가 됐어요. 뭐 많이 벌었다의 의미로 돈 복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복사가 되었다니까요. 그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 돈 찍어내는 것 마냥 해외 거래소가 조폐국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돈 벌기가 얼마나 쉬웠냐면 각 코인 개발자 대표 트위터들을 팔로우 해놔요. 그럼 그 대표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본인이 만든 코인 관련 호재 발표를 하겠다는 식으로 미리 알려줘요. 그럼 일단 그 코인을 미리 사놔요. 그리고 호재 발표 시간이 되면 진짜 그냥 떡상을 하는데 그때 팔면 되는 거죠. 약간 펌핑방 느낌이죠. 이런 1차원적인 매매 방식이 너무나도 쉽게 먹히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거나 사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다 올라 있었죠. 하루에 몇백만 원씩 그냥 벌었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코인들을 보니까 가격이 아주 낮은 코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가격이 사토시 단위로 표시됐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이 0.0000001 BTC, 즉 1사토시잖아요. 근데 가격이 1사토시인 코인은 바로 한 호가, 한 틱만 올라가도 2사토시가 되면서 가격이 바로 2배가 되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만큼 1사토시의 매수벽이 쌓여있고 2사토시의 매도벽이 쌓여있어서 1사토시에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2사토시에 바로 매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1사토시든 2사토시든 매수만 되면 나중에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런 류의 코인들이 펌핑이 왔었거든요. 레드코인이었나? 이거 유독 가격이 작은 코인들이 순환매하듯이 하나씩 펌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음 펌핑올 코인을 찾다가 XVG, 버지코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전 재산을 버지코인에 박아버립니다. 왠지 이게 기회인 것 같았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 그리고 며칠 후에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아주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가격이 한 호가 오를 때마다 그 상승폭이 아주 컸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버지 평란이 5사토시였어요. 그러니까 한 호가만 가격이 올라도 5에서 6사토시가 되니까 20%가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호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계속 오르는 거예요. 70사토시를 넘어가니까 자산이 벌써 14배가 된 거죠.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버지코인을 5천만 개 들고 있었거든요. 비트렉스 해외 거래소에서 들고 있던 거라 지갑 잔고를 누르면 제 총 자산이 얼마인지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BTC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상 제가 얼마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가만히 놔뒀죠. 그러다 한번 얼마일까 궁금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원화로 환산했더니 처음 보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난생 처음 억이라는 숫자를 본 겁니다. 이게 진짜 1억이라고? 내가 1억이 있다고? 깜짝 놀라서 바로 현금화를 시도합니다. 27살인 그때의 저에겐 1억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거든요. 버지코인 전량 매도하고 바로 리플로 바꿔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는데 때마침 리플 코인에 김프가 4% 껴있어서 꽁으로 4% 시세 차익을 더 낼 수 있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코인원으로 리플 코인을 보내고 지갑에 리플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빨리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게 다 거래 내역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입출금 내역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1회 출금 제한 때문에 2천만원씩 총 5번 출금해서 제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기분이 엄청 막 신난다기보다는 그냥 뭐지 싶더라고요. 내 통장에 1억? 진짜 돈인가 싶어서 바로 그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가족들에게 100만원씩 현금으로 주려고 출금하러 갔는데 ATM기에서 최대 100만원밖에 출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현금 더 뽑으려고 번호표 보고 기다렸죠. 제 순번이 와서 창구 직원분께 현금 출금하러 왔다 하니까 그 뭐 입출금 신청하는 종이 작성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 했죠. 안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직원분 표정이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은 표정으로 종이 건네주면서 작성하라고 퉁명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통장엔 1억이 있으니까요. 출금 금액 적어서 제출하고 좀 기다리니까 5만원권으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저에게 예적금 가입이었나? 무슨 카드 만들 생각 없냐는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 잔액이 얼마인지 볼 수 있나 봐요. 통장에 1억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예적금? 카드? 그런 거 안 키운다고 말씀드리니까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백수예요 하고 5만원권 돈 뭉치 들고 나왔는데, 와, 그때 처음으로 짜릿함을 느끼면서 진짜 나한테 1억이 있구나를 실감했어요. 마침 제가 다 팔고 1억을 출금하니까 비트코인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고점 찍은 당일에 싹 다 팔고 100% 현금 보유를 한 거죠. 제가 무슨 엄청난 고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비트코인 끝인가? 그냥 거품이었나?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냈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수익 인증 글들을 보니까 몇 억은커녕 수십억 번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누구는 수백억 벌었다는 소문도 들리니까 갑자기 제 1억이 엄청 작아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업비트에 버지코인이 상장을 해요. 나중에 가격을 보니까 버지코인 가격이 200원을 넘었었는데, 제 자산이 1억일 때 버지코인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그게 100억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버지코인 딱 5천만 개 들고 있어서 개수까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버지코인 호가창을 봤는데 5천만 개 넘는 매수벽이 있던 걸 봤어요. 100억 현금화가 가능했던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순간, 나도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구나. 이때부터 저는 그릇을 아주 크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코인판에서 1억은 돈도 아니구나. 1억 찍어서 좋다고 냅다 팔아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1억은 넘게 벌 수 있는 곳이구나. 이 코인 시장, 왠지 이곳이 기회인 것 같았어요. 이건 기회야. 비트코인은 고점 찍고 떡락했지만 덕분에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다시 1억으로 10억을 만들기 위해 코인판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카톡방에서 알트코인 하나를 추천해주는데 지금까지 그분 픽이 나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이거다 싶었죠. 왠지 이게 기회인 것 같았어요. 바로 1억을 박아버립니다. 알트코인이라서 시세가 금방금방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2018년 1월 알트코인 하나로 자산가치 34억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개도 팔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30억? 코인판에서 30억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30억 갖고는 제가 가고 싶은 집이었던 한담더일 한 채도 못 사는 돈인 거예요. 나도 100억 간다, 가자 매일 외쳤죠.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왠지 이 코인이 기회인 것 같았어요.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신이 내린 동아줄. 하지만 내리는 건 동아줄이 아니라 코인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수익 자랑하고 싶어서 캡처하는 순간이 바로 고점이다 라는 말. 자산가치 최고점 찍어서 신나가지고 캡처했던 저 순간이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30억이 20억 되고 10억 되고 5억이 돼도 못 팔고 계속 지켜보기만 했어요. 왜냐면 이제 곧 반등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코인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많이 내린 만큼 많이 올라갈 거란 기대감에 자꾸 30억이 생각나면서 못 팔겠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2억에 다 팔고 나오게 됩니다. 2억마저 사라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차트 기술적 분석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감으로 매매한 거죠. 양봉 뜨고 치솟 으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하면 수익이 잘 났거든요. 그냥 운 좋게 코인 대상승장에 처음 시작해서 운이 좋았던 건데 그게 제 실력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34억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 재산 300만 원으로 코인 시작해서 2억까지 불린 거면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계속 34억 찍었던 시드 전고점만 생각나면서 삶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차라리 34억을 경험해보지 않고 300만 원이 천천히 오르다가 2억이 됐다면 같은 2억을 갖고 있더라도 기분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이 경험이 앞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좀 쉬면서 멘탈 회복 좀 하자. 모니터 속에서 숫자로만 봤던 돈을 현실에서 한번 좀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 5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납니다.